갑니다. 그럼 이제 직권의 변화야. 그래서 이제 봐. 우리 책이 순서가 좀 이상하지? 그래서 거꾸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변동대. 지각 변동대. 됐니? 지각이 변하는 거지. 그 지각 변동대에서 뭐가 일어나? 지진과 화산과 조산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땅덩어리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조산운동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조산운동 등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변동대라 그래. 그럼 이 변동대는 지진과 화산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 변동대는 뭐야? 지진대와 화산대가 변동대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 변동대, 즉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판의 이동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판의 이동 때문에 발생하고, 그럼 그 판의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 여기 있네. 아까 뭐가 돼야 돼 여기가? 어이구 여기가 뭐가 되었어 아까? 해구가 변성하는 곳이지. 여기 뭐가 돼야 되겠어? 해령이 변성하는 곳이지. 됐니? 그래서 변동대 또는 지진대와 화산대는 매우 일치하더라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며 여기가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왜 지진대와 화산대가 일치하는 거야? 바로 뭐야? 발생 원인이 같기 때문이지. 지진과 화산의 발생 원인이 같은 거야. 바로 뭐 때문에? 판의 운동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써있는데 판의 운동 때문에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고 그 판의 운동에 의해서 변동대가 발생하는 거야. 이 그림 나오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면 지진대하고 화산대를 그린 건데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뭐랑 동일한 거야? 판의 경계랑 동일하더라라는 거야. 판의 경계는 뭘 말하는 거야? 해령, 해구, 발산 경계, 수렴형 경계를 말하는 거란다. 알겠니?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겼어요. 그 다음에 저건 했고 이제 다 된 거야. 다시 이 판의 경계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쓰여 있네. 요거 필리핀판, 여기 태평양판. 아까 했죠? 요걸 뭐라 그래? 나스카판, 요걸 남아메리카판 여기.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를 유라시아판,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인도 대륙판, 얘네들이 만나서 여기를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굳이 전 세계에 있는 판의 이동을, 판의 이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네? 다만 판의 경계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어이구, 태평양 중앙 해령. 하나는 외워야 돼. 태평양에서, 태평양이라는데 방금? 내가 태평양에서? 여기를 뭐라 그래? 대서양 중앙 해령. 그래서 해령은 대서양에서 발달되는 거고, 해구는 태평양에서 발달되는 거고. 자, 몇 개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문제 몇 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107페이지부터 갈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3번 문제가 돼야 되겠죠? 방금 설명한 걸로. 3번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 출제 확률은 100%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림은 전 세계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를 이와 관련된 설명인 것은 방금 전에 했듯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거의 그림이 일치하지요. 옳은 건 물어봤네요. 기억합니다. 지진과 화산의 활동이 활발한 지형은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 여기서 띠 모양이라는 건 이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분포하더라라는 거야. 아주 잘 맞는 말이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항상 화산이 발생해? 그렇지 않지. 뭐가 있었지? 지진은 발생하는데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어. 어디 있었지 아까? 변환단층. 지진, 천발 지진이 있지만 화산은 없었잖아. 또 뭐 있었지? 습곡산맥. 알겠니?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막 충돌했지. 거기는 지진은 발생을 하는데 화산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항상 화산이 발생하진 않아.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시험 보면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게 이런 거야. 대서양 가장자리는 태평양의 가장자리보다, 가장자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태평양의 가장자리는 어때?
태평양과 육지가 만나는 가장자리. 요게 가장자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뭐가 발달해? 해구가 발달하는데 잘 봐. 여기가 대서양이니까 대서양은 중앙부에는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지만 대서양의 가장자리인 요 동네, 대서양의 가장자리인 요 동네는 거의 지진과 화산이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대서양의 가장자리, 태평양의 가장자리 됐니? 누가 더 활발하다 그래야 돼? 지진과 화산이? 태평양이 훨씬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다 그래야 돼. 이런 문제 나오면 정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판구조론. 어제 그제 설명한 거죠?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옳은 것 찾으래. 옳은 것 찾으래. 자, 옳은 것 찾으러 갑니다. 판은 지각을 뭐야 이거? 판은 지각을 포함하지 않아요? 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죠? 판은 지각부터 어디까지? 상부 멘틀까지야. 요 정도. 두께로는 이걸 판이라 그러고 이 두께로는 한 100km 정도 되는 거야. 판. 그래서 지각을 포함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암석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암석권에서 대류가 일어난다고?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 요 판 밑을 뭐라 그래 우리가? 연야권이라 그러지. 연야권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연야권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이 판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움직이는 거야. 알겠니?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암석권에서 일어나는 대류 운동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암석권이라는 단어를 틀렸습니다. 판 구조로는 그렇지. 직권, 땅의 변화를 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야. 아주 잘 맞는 거지. 판 구조론이라는 것은. 알겠니? 지구 표면에는 커다란 하나의 판이야. 하나의 판이야. 수많은 개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가장 크게는 7개의 판으로 더 쪼개면 35개의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봐. 아까 우리 봐봐. 우리가 여기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설명하지 않는데 아까 내가 여기서 해령이 솟았지. 그럼 여기가 판의 시작점인 거지. 그럼 봐라. 판이 여기서 소멸됐지. 이렇게 소멸됐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판이야. 판이 시작되는 곳, 판이 끝나는 곳이야. 그런데 그 중간 어디선가? 그 중간 어디서지? 그 중간 어디선가? 또 해령이 하나 솟아버려. 또 해령이 하나 솟아버려. 그럼 판이 또 시작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판이 또 시작됐으니까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판,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판.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판의 개수는 계속 변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방금 뭐라 그랬더라? 판은 커다란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수많은 판으로 쪼개져 있단다. 판의 두께는 지구 전역에 거의 일정. 그런 게 있어. 됐니? 해양판의 두께보다 대륙판의 두께가 더 두껍고 평균 두께가 대륙판은 35km, 해양판은 5km야. 어디냐에 따라 더 얇은 데도 있고 더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밑에 5번 문제 갑니다. 짜잔. 밑에 5번 문제 갑니다. 짜잔. 밑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얘가 지금 뭐야? 지각이에요. 그러면 얘를 뭐라 그래? 멘틀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를 지각이라 그러고 얘를 멘틀이라 그러죠. 근데 이 A는 기역과 니은은 각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하나다. 당연히 기역과 니은은 봐. 요거 니은은 두껍네요. 요게 무슨 지각이야? 대륙 지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얇네요. 얘가 무슨 지각이 돼야 돼? 해양 지각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다음에 봐. 지각 멘틀은 지구의 내부 구조지요. 근데 다시 A는 봐. 지각하고 멘틀의 어느 특정한 상부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 같아. 알겠니? 그래서 A를 뭐라 부를 수 있어? 저거 판인가 싶은 것 같은데 A를 뭐라고 볼 수 있어? 판이라고 볼 수 있고 맞나? 기역과 니은은 각각 대륙 지각과 해양. 그렇죠. 대륙 지각. 요게 지각이죠? 지각 해양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를 나타냈으니까 요 A가 뭐가 돼야 되겠어? 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얘가 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이 판은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이야. 두께는 약 100km 이내. 됐니? 그 다음에 판 밑에 멘틀의 상부 여기 400km까지 되어 있네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연약권 그렇습니다. 이걸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되시오. 자, 갑니다. 예단 설명 중 옳은 것은 A는 해양판, 기억은 D는 해양 대륙 지각 맞습니다. 평균 밀도. 됐니? 얘 뭐야? 판이죠. 자, 봐. 밀도는 해양 대륙.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밀도 누가 더 커야 돼? 아까 했잖아.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밀도 누가 커야 돼? 해양판이 더 커야 돼. 충돌하면 뭐 누가 들어갔어?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밀도는 해양이 맞다. 해양보다 대륙이 작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있네. 아주 중요한 거죠.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나야 돼? 연약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암기하러 갑시다. 오, 쭉 갑니다. 8번. 요즘 학교에서 요거 들어갈 때 됐어? 이거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많이 외워야 돼. 자, 봐봐. 8번처럼 외우는 거야. 8번처럼. 어우, 그림만 보고 해. 이렇게도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그림만 보고도 해. 자, 가나다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입니다. 라고 했죠?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어. 가운데 갈라지고 있네요. 가운데는 열곡이라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밀려가고 얘는 이쪽으로 밀려가겠죠? 그럼 얘 이름을 뭐라 부를 수 있어? 해령이라 부를 수 있겠죠. 어이구,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와서 서로 충돌 나네요. 충돌 나서 어떻게 돼야 돼?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부를 수 있는 거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이요.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지형 뭘 볼 수 있어? 해구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해구가 그림상이 여기 있구나. 해구가 그림상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얘를 이름은 해령.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열곡대도 가능하겠죠. 요 사이 여기 구멍. 요 구멍을 뭐라 그래? 열곡이라 그래.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볼 수 있어? 변환단층 볼 수 있어? 이게 변환단 뭐야? 이놈 답이 뭐야 이거? 호상열도. 됐니? 자 봐. 요게 무슨 판이야? 해양판과 만약에 이게 해양판이면 여기서 뭐 볼 수 있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 호상열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름을 쓰라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이름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지형을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여기 해구고 여기서 뭐 볼 수 있어? 호상열도 볼 수 있죠. 호상열도. 그래서 답이 여기 있는 거야. 요 가운데를 뭐라 그래? 열곡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이 이름이네요. 얘가 바로 뭐야? 변환단층이 돼야 되겠죠. 스침 경계야. 이거 지금 이 판하고 이 판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요, 이 스쳐 지나가는 그림 잘 봐둬야 돼. 저걸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스쳐 지나간다 그래서 스침 경계입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9번 중요합니다. 별표 굉장히 중요하게 쳐야 돼. 자, 선생님 문제 나오면 해령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랬었죠? 얘 이름 뭐냐라는 거죠. 오, 됐죠? 얘 이름이 누가 돼야 돼?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네요. 얘 이름이 해령이 돼야 되겠죠. 얘 이름 이뤄지고 얘는 이름 이뤄지겠죠? 그럼 요 가운데를 우리 뭐라 그래? 열곡이라고 하면 되겠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 어머나, 옳은 거. 얘 무슨 경계에 포함돼야 돼? 밑에 있는 게 치고 올라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야 돼? 수렴 말고 뭐라 그래야 돼? 발산. A하고 C는 해양 지각이 서로 가까워져. 얘하고.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뭐 가까워질 리가 있나? 서로 멀어진다 그래야 되겠죠? B의 하부에서는 B의 하부 여기지? B의 하부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선 대류가 하강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올라와서 멘틀에 대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상승하겠죠. 그렇죠. B 북은 이게 답이겠네요. B 북은에서 얘가 솟아올라온 여기에 계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V자 묘역에 계곡이 나타나는데 그 계곡의 이름은 열곡이라고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네. 나이는 누가 많아요? 라는 거지. 여기가 해령이죠. 해령.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많아져야 돼? 나이와 두께가 많아져야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A보다 B에서 나이가 A보다 B에서 적다? A가 더 많아야 돼요. 됐습니까? 이해됐어? 이게 해령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번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네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바쁘다. 됐어요?
됐어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돌려 17번 갑니다. 얘가 됐니? 이 문제가 몇 문제까지 있더라? 20문제까지 있네요. 21번까지. 이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 이것만 시험에 나와. 왜 그러겠어? 왜 이게 시험에 나오겠니? 왜 나오겠어? 우리나라잖아. 근데 우리나라잖아. 됐니? 여기 뭐 있겠어? 쭉 이어가면 여기에 태평양 해령이 있었겠지. 여기 태평양 해령이 있었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태평양 해령이 이렇게 밀고 왔겠지? 그럼 얘가 섭입대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러면 일본의 동쪽에, 일본의 동쪽에 뭐가 있어? 해구가 발달한 거지. 알겠니? 그럼 얘가 밀고 올라와서 얘가 올라왔지? 이게 일본 열도 아니야. 됐니?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동해안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이게 대륙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있어? 일본의 동해안에서 우리나라로 올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이게 일본이지. 그래서 일본의 동해안이라 그래. 일본의 동쪽에서 우리나라로 올수록 진원지가 뭐해지고 있어? 깊어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이 문제를 얼마나 분석할 수 있느냐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도 이 그림만 주고 이 그림에 대한 특징 설명하라는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왜? 우리나라 지형이니까. 됐어요? 해볼게요. 태평양은 유라시아판. 됐니? 자, 보자. 태평양판, 무슨 판? 해양판. 유라시아판, 무슨 판? 대륙판. 알겠니? 그러니까 태평양판은 해양판, 유라시아판은 대륙판. 밀도는 누가 더 커야 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깊이 내려간 거겠죠. 됐어요.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작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말이야. 일본 열도는 지진과 화산이 매우 활발하겠죠. 자, 여기야. 판의 경계에서, 판의 경계는 누구야? 해구라고 써있네. 여기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이야. 대륙 쪽으로 갈수록. 됐니? 여기 있네. 자, 암기. 지진의 발생 깊이는 어떻게 된다 그래야 돼? 지진의 발생 깊이는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판의 경계에서 대륙 쪽으로 올수록 지진의 깊이는 어떻게 돼? 진원지는 점점 어떻게 돼야 돼? 깊어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얕아진다고 돼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됐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판의 경계 우리나라의 주형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란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데로 갈 거야. 그 옆에 보면 2번 문제가 있을 거야. 한 장 옆인가? 이 그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이 그림 말하는 거야, 이 그림. 됐어요? 이 그림 말하는 거잖아. 됐니? 자, 멘틀의 대륙과 판의 묘숙도죠. 여기에 대륙지가 있고 여기도 대륙지가 있고 여기서 솟았어요. 이건 해양, 대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뭐라고 그러면 돼? 여기 뭐라고 그러면 되지? 해령.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해구. 여기는 아직 뭐가 돼야 돼? 아직 해구가 발달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이고 지진의 평균 발생 깊이. 그럼 여기서 해령이니까 무슨 지진 발생해야 돼? 해령에서 무슨 지진 발생해야 되지? 천발. 근데 얘는 깊이 내려갔으니까 여기는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다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깊이는 누가? A에서가 B에서보다 깊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B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맞아? 네, 해령은 항상 판의 생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해령은 응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거야. C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지진과 화산이 어떻게 해야 돼? C는
얘는 지금 그냥 이 대륙판에 의해서 이 해양판에서 이 대륙이 그냥 밀려가지고 섭입대가 발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지진과 화산이 모두 활발하겠어? 상대적으로 여기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겠어? AB가 활발하겠어? AB가 훨씬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겠지. C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빨리 하러 갈게요. 자, 이제 다 됐다. 105페이지 하면 됩니다. 105페이지. 이건 뭐 시험에 뭐 이렇게 크게 난이도 있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105페이지. 뭐 있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와 대책.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죠? 화산활동이 발생했을 때 피해는 환경적 피해 대단하겠죠? 사회적, 경제적 피해 어마무시하겠죠? 알겠니? 그래서 환경적 피해는 됐니? 그렇지. 직권의 영향을 받아 그 산사태 발생하고 화산가스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리고 됐어요. 화산가스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화산가스에 의해서 화산먼지다. 햇빛을 차단한다. 알겠니?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겠죠. 알겠어요? 뭐 이런 거. 사회적으로 그렇지. 화산 터지면 도로가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 농경지 파괴되고 그러겠죠. 화산이 터지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북한에 화산이 터진다 그래요. 백두산이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게 터진다 그러는데 화산이 터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화산이 터지면 뭐가 제일 무서울까? 화산재가 왜 무서워? 응? 그죠? 화산이 터지면 가장 무서운 건 뭐야? 화산재가 제일 무섭죠. 왜 그래? 예전하고 달리 우리는 지금 엄청난 뭘 쓰지? 전자장비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희들은 알게 모르게 이 건물 내 옥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전부 다 뭐가 있어? 전파 안테나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화산재가 날라오면요. 그런 어떤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잘못하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알겠니? 그럼 다 마비가 되면 어때? 비행기. 저는 못 떠요. 됐니? 화산재에서 항공기 운항, 물류 운송 다 스탑이야. 너희도 핸드폰도 다 스톱이야. 핸드폰도 다 통신장비인데 그게 통신장애가 일어나겠죠. 엄청난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읽으면 돼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쓸게. 그러면 화산이 터지면 다 단점만 있냐? 그래서 가끔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 화산재가 터졌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있어. 뭐가 있을까? 그렇지. 화산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 알겠니?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그 화산 때문에 뭐야? 그렇지. 온천이 만들어지기도 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읽어봐. 딱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화산재가 쌓여서 된 땅덩어리는 매우 비옥해져. 그 화산재는 우리가 봤을 땐 먼지지만 그게 땅에 쌓여서 토양에 섞이면 아주 풍부한 유기물을 또는 풍부한 무기물을 갖는 땅덩어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 땅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 농산물들이 어때? 그렇죠.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된단다. 알겠어요? 다음은 또 제주도 땅은 화산재가 쌓여서 된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때야 돼? 진흙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 배수가 잘 돼. 그래서 제주도는 뭐가 안 돼? 논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 벼는 물을 가둬놓고 키우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벼가 잘 자라려면 땅이 어떻게 돼? 물을 잘 가둬야 되는데 화산재가 쌓여서 된 토양은 어떻게 돼? 물이 배수가 너무 잘 된단다. 알겠어요? 뭐 이런 거. 지진도 마찬가지지.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지. 환경적 피해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는 어마무시하겠지. 지진은. 그래서 말 안 해줘도 환경 파괴라든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겠지. 지진이 발생하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앞에 문제를 안 풀어준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읽어주고 앞에 문제 몇 개 풀어주러 가야 돼. 전번 시간에 왜 문제를 안 풀어줬는데 몇 개 안 풀어준 게 있어. 그래서 꼭 풀어줘야 될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그냥 넘어왔더라고요, 스미. 어딨어? 왜 안 보여? 꼭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
말고요. 표시를 해놓을 걸. 어디다 둔 거야? 어디 갔지? 표시를 안 해놨나 보네. 나머지 됐고, 이것도 됐고, 다 됐고. 시간이 없는데. 가자. 선생님 표시를 안 해놔갖고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없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보자. 중단원 문제 몇 개만 풀어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다 표시하는 거야? 바보가 돼가지고. 자, 봐봐. 중단원 문제에도 가면 115페이지 보려고 그러는 거야. 115페이지. 앞에 건 됐고 115페이지 보면 되겠죠? 자, 간다. 14번 문제 보러 갈까? 14번 문제. 하나 더다. 이거죠? 자, 14번 문제 보러 가는 거야. 아까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아까 어디서 본 적 있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인데 봐봐. 얘 봐. 얘가 뭐야? 얘가. 얘 뭐지 얘? 수렴형 경계지. 얘가 뭐가 돼야 돼? 수렴형 경계니까 얘가 해구가 되네. 얘가 해구가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돼? 발산형 경계가 돼야 되겠지.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발산 경계가. 해령이 되는 거야. 해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령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 해령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고 왔겠죠. 이게 해양판이고요. 그럼 이 A라는 해양판이 이렇게 밀고 왔겠네. 그러면 여기 뭐 있어야 돼? 북아메리카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얘는 무슨 판이 돼야 되겠어? 대륙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온 해양판이 밀고 내려가서 여기서 뭐가 생겼어? 해구가 생겼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구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 해구 뒷부분에 지금 북아메리카 이쪽에 지금 엄청난 뭐가 생기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생기겠어? 습곡산맥이 발달돼야 되겠죠? 됐니? 해구 뒷부분의 육지 이쪽에 엄청난 뭐가 발생하겠어? 습곡산맥이 발생하고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해령이 잘려. 됐니? 해령이 잘린 거죠. 보존형 경계죠. 그래서 얘가 해령이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가 잘렸어. 해령과 해령 사이가 잘린 거 있죠? 해령과 해성 사이가 잘린 거 요걸 우리 뭐라 그러지? 변환단층이라고 하죠. 변환단층의 이름은 왜 보존형 경계라고 썼죠? 판이 생성되거나 판이 소멸된 게 아니야. 그냥 판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란 말이지. 알겠니? 그래서 변환단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아보세요. 그랬네요. 기역의 하부에서 기역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였어요? 해령이죠. 해령이 하부에서 멘틀의 대류가 하강해? 이상한데? 해령 밑에서는 멘틀의 대류가 뭐 돼야 돼? 상승해야 되겠죠. 됐어요? 화산활동 니은 디귿 화산활동 니은 디귿인데 요거 뭐가 돼야 되겠죠? 아까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에서 뭐 볼 수 있어?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야. 스침 경계. 여기선 천발 지진은 볼 수 있어도 화산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은보다 디귿에서 디귿은 어때야 돼?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습곡산맥이 형성돼야 되겠죠. 여기서 엄청난 뭐가 터지고 있어? 화산이 터지고 있겠네요. 화산활동은 니은보다 디귿에서라고 했으니까 잘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A하고 B하고 밀도. A는 뭐가 돼야 돼? 해양판. B는 무슨 판? 대륙판. 밀도 누가 더 커야 돼? 그래서 밀도 누가 더 커야 되지?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야 돼요. 똘똘해졌는데. 됐습니까? 20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0번 그림 보세요. 20번 그림 보세요. 20번 그림 보세요. 20번 그림. 그림. 20번 그림 봅니다. 예. 얘 뭐야? A 지점으로부터 거리인데 해양 지각의 나이야. 해양 지각의 나이가 여기야. 여기가
영살이야. 그럼 요 지점이 뭐가 돼야 되겠어? 요 지점이.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살이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해양 지각이 저기서 어떻다는 거야? 만들어졌다는 거지. 해양 지각이 저기서 만들어졌대. 응? 해양 지각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해령이 있다는 거지. 해령. A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어떠한 특정한 기준점이겠지. 그러니까 A로부터 한 600km 떨어진 지점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살인 애가 있대. 됐니? 그럼 걔 나이가 얼마야? 0살이라는 건 그 해령이 있다는 소리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해령을 축으로 해서 잘 봐. 한번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된 어딘가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어디 지점이야? A라면 이 A로부터 600km 떨어진 이 지역에 지금 뭐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해령이 솟아난 거겠지. 이렇게 솟아난 거겠지. 됐니? A로부터 600km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km 떨어져 있나 봐. 그럼 여기서 지금 뭐야? 해령이 솟았다는 거고 여기가 바다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가 600km 정도 되고 여기 800, 1200. 그럼 이쪽이 얼마야? 또 한 600 떨어져 있는 1200이라 하자. 저게 기준이니까. 여기 얼마야? 1200km 떨어지는 지점인가 보지 뭐. A라는 지점이 기준점이라는 것뿐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렇게 암석이 여기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축으로 해서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이쪽에 연령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이를 얼마 할까? 여기쯤을 B라고 합시다. 얘 때 나이가 얼마가 돼야 돼? 3억과 6억의 중간 정도 돼야 되겠지. 한 4억 5천이나 한 5억 정도 하면 여기 한 5억 살 됐다고 치면 아닌데? 100만 년이네. 여기는 어떻게 돼? 나이가 굉장히 많네요. 900만 년 정도 된 거네요. 이해됐어? 이 그래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해령이고 해령을 축으로 해서 나이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A하고 P하고 속한 판은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그치? 얘 밀려가는 속도하고 얘 밀려가는 속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알겠니? 어떻게 달라요? 간단하지. 속도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죠. 잘 봐. 얘는 600km를 가는데 몇 년 걸렸어? 요만큼의 시간이 걸렸죠. 약 얼마야 저거? 한 4.5억 년 정도 걸렸죠. 600km를 가는데 한 4,500만 년 정도 걸렸어. 4,500 맞아? 500만 년 정도 걸렸어. 만 년 정도. 근데 얘는 여기서 600km를 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 근데 얘는 얼마 간 거야? 900만 년 정도 된 거죠. 그럼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450만 년 걸렸고요. 얘는 얼마야? 900만 년 걸렸네요. 누가 더 오래 걸렸어? 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게 더 오래 걸렸죠. 이해가? 속력은 시간 동안의 거리잖아. Y축이 시간이고 X축이 거리야. 됐니? 그래서 얘는 600km를 이동하는데 900만 년 걸렸는데 얘는 600km를 가는데 한 450만 년 정도 걸렸잖아. 같은 거리를 가는데 저쪽이 훨씬 더 오래 걸렸죠. 속도 누가 더 빨라야 돼? 그러니까 B가 더 빨라야 되는 거야. A보다. 이해가 가? 이해 안 가는 친구가 있네. 다 봐. 여기서 이 판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있는 돌멩이를 주웠는데 이 돌멩이 나이가 450살이래. 알겠니? 여기서 나온 돌멩이를 하나 주웠어. 됐니? 여기 있는 돌멩이는 얘는 얼마야? 900살이래. 900살. 됐니? 근데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 같다고. 그럼 이 돌멩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지. 됐니? 같은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에 온 거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온 거잖아. 속도는 누가 더 빨라야 돼? 얘가 더 빨라야지. 몇 배 빨라야 돼? 약 2배나 더 빨라야 되는데 뭘.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판의 이동 속도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1번 이 해역에 존재하는 판의 경계의 종류는요. 발산 경계 해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A하고 B하고 누가 더 빨라요? 그러면 누가 더 빨라야 돼? B가 A보다 2배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구 시스템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하나 숙제가 있고요. 중단원까지 문제 풀어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암기 단원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